형아들 그거 할 거. 그 효고랑 허브 형아들 할 때, 그치? 그때 한 번 더 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정적분 활용해서 다음 이름은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정적분 자체는 부호를 가진 면적의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적분을 통해서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얘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다양한 사항의 넓이의 관찰들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 자, 그럼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먼저 정리부터 해보면 우리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의 면적과 음의 면적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함수 fx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x는 a부터 여기는 x는 b까지라고 두고요. 자, 경계에 여기 있는 축과의 교점을 c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x는 a에서 x는 b까지 x는 a에서 b까지라고 안 하고 x는 a, 그 다음에 x는 b 그리고 x축 그리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도형의 면적. 그럼 여기서 봤을 때 x는 a, x는 b 그리고 x축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나타내는 도형의 부분은 몇 군데가 생길 거고? 그렇지,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겠다, 그렇죠? 자, 위쪽에 있는 면적을 x, 아래쪽 면적을 t라고 둔다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 자, 얘는 지금 그 면적의 합으로 표현되지가 않겠다, 그렇죠? 뭐 빼기 뭐로 표현될 거고? 그렇죠, s 빼기 pt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그럼 이 정적분의 계산으로는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음의 면적은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적분의 기호로 표현할 때는 a에서 b까지, 자, 얘를 적어서 올리려면 무슨 값 씌우면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도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는 얘기다라는 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럼 이 식의 계산은, 자, 대수적으로 지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본다 치면 분명히 구간을 나누어야 되죠. 그렇지,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의 기준의 경계는 가면 fx가 0 되는 순간의 정역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정역이 c로 표현되어 있으니 그림상으로 이 면적의 계산은 a에서 c까지는 fx dx를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를 정적분을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현재 피적분 함수가 몇 종류가 되니까? 두 종류가 되니까 적분 두 번 해야 돼. 귀찮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뭐만 끄집어내보냐면 마이너스만 끄집어내고 나면 어차피 같은 정적분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정적분은 하나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자. 얘는 어차피 면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무조건 그 정적분 값이 양의 값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그래프의 구조상 이 정적분 값은 분명히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C에서 B까지는 그냥 구간 끊어서 이렇게 정적분해서 B가 무슨 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 음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T가 되는 상태니까, 그러면 요거 그냥 정적분 계산하고 나서 무슨 값을 씌워도 될까? 절대값을 씌워서 양의 면적으로 강제로 바꾸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도 절대값 나왔을 때는 구간 나눠서 정적분했다는 의미가 자, 곡선 둘러싸인 면적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가지고 몇 가지 계산들을 좀 해볼 건데, 뭐 이렇게 간다 쳐보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그리고 x축까지 포함,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도형의 넓이 관찰하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버릇이 되려면 얘는 절편이 0과 3이 있다. 아래로 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네. 그럼 요 넓이 두 개를 계산하자는 거고, 그냥 정적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쵸?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에서 0까지야. x제곱 마이너스 3x 정적분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 어디까지를? 0에서 2까지를 적분을 할 거야, 그치? 근데 그걸 한 번 더 적지 말고 그냥 적분 계산하자는 얘기. 자,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x 3x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 되고 얘를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가는 거니까 0 넣으면 어차피 빵이다, 그치? 그럼 빵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자 요면적은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자 6분의 풍분해서 2 더하기 9가 되니까 1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컷? 그럼 한 번 더 접근하기 싫으니까 후반이 어차피 0에서 2까지 끊긴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치? 그냥 이거 한 번 더 재탕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0 넣는 건 의미 없으니까 2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보면 얘가 3분의 8 마이너스에 4 곱하면서 얘는 마이너스 6이 생길 거고 당연히 흠의 면적이 생겨요. 그치? 당연히 흠의 면적이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거잖아. 근데 이게 흠의 면적으로 나타났으니 나는 무슨 값을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면적의 계산을 그냥 가져가겠다 라고 보시면 자 그냥 6분의 11 더하기 3분의 10으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피적분 함수를 열심히 두 번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자라는 얘기고 자 이런 기본 틀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그러면 곡선이랑 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계산하니까 만약에 이런 게 넘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 개의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은 과연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fx는 이렇게 가고 있어. 자, gx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럼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나무니처럼 생긴 이 부분 얘기한다, 그치? 그럼 먼저 얘를 적분을 하려면 이 구간의 경계는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이 구간의 경계는 두 함수의 교점을 논하는 거니까 fx = gx라는 방정식에 먼저 부식은 알파 베타를 찾아야 할 거고, 그치? 그럼 알파 베타를 찾고 나면 이 면적 어떻게 계산하면 참 좋을까? fx의 정적분에서 무슨 x에? 그치, gx의 아래쪽 정적분을 뭐 하면 되겠구나? 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대로 그대로 적어보자.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치, fx의 dx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gx의 dx를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도 적분을 또 몇 번을 해야 되니까? 두 번 해야 되니까 귀찮아. 근데 구간이 어떻네? 같네. 그럼 한 번 표시해도 되지 않을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죠? 뺀 거? f에서 g를 뺀 거? 정적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fx 마이너스 gx의 의미는 결국 여기서 이 두 함수의 함수값의 차를 얘기하는 건 아닐까? 적분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무수히 많은 작은 직사각형, 결국 선을 모아서 면적을 만든다는 개념이었으니까, 그치? 여기서는 인위의 위치에서의 이 길이만큼이 함수값 fx로 표현됐던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인위의 위치에서의 이 길이 하나는 그러면 그의 함수값의 차로 길이가 표현될 거니까 이게 위에 게 fx고 밑에 게 gx니까 아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함수값들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굳이 정적분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교차하는 상태라면 우리가 이 정적분의 면적을 하나의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럼 이틀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떤 계산이 필요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면적이 t고 여기가 면적이 s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그쵸? a에서 b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될까? 그쵸?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니까 맞아. fx에서 gx를 빼자. 이런 정도입니다. 또 아, 인테그랄. 그 다음 거. b에서 c까지 들어오면 그치. gx 마이너스 fx. 그럼 이것도 또 피적분 함수가 몇 번 생기는 거야? 두 번 생기니까 귀찮고 이건 또 뭐만 바뀌었어? 부만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생각하던 것처럼 그냥 무슨 값 씌워서 표현해도 될까? 절대값 씌워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A에서 B까지 절대값의 fx-gx의 절대값이 등장한다. 그 말인즉슨 이 표현 자체가 두의 A에서 B까지가 A에서 C까지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뭘 찾으라는 얘기다? 면적을 찾으라는 얘기다. 그럼 이 또한 앞에 거 T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것도 그냥 부가만 바꿔서 계산하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양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좀 특별한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이 둘의 면적이 달라 보이지만 만약에 얘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면적의 크기가 똑같이 TT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질 수 있지. 그럼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의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해석을 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고 써줄 거야. 그럼 그 같다라고 써주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인테그랄의 A에서 B까지의 F에서 G를 뺀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치랑 인테그랄 다시 B에서 C까지의 자 그대로 G에서 fx를 뺀 정적분의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적분을 몇 번 해야 되니까? 2번 해야 되니까 귀찮아. 지금 구간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뭔가 꼬리가 물리는 느낌이다. 그쵸? 심지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T적분 함수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함수의 형태가 통일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얘는 A에서 B까지의 fx-gx의 dx에다가 자, 네가 넘어가면서 빠지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B에서 C까지의 다시 얘는 T적분 함수의 부호 바꾸면서 fx-gx의 dx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럼 적분하고 있는 함수의 틀이 똑같으니까 얘를 몇 개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하나의 적분으로 A에서 어디까지? C까지 정적분하면 이는 분명히 그 결과치가 네가 좌변 넘어왔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두 곡선의 면적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곡선 둘러싼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걸 따로따로 실제로 정적분해서 너네들이 같은 면적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계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는 대로 A에서 C까지 한 번에 그냥 특정 함수에서 특정 함수를 뺀 것을 정적분하면 한 번은 플러스 T, 한 번은 무슨 T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T 나올 거니까 그 정적분 결과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그 408쪽, 409쪽에 있는 내용들은 쌤이랑 거의 다 했던 얘기들이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따지면서 410쪽에 봐도 자 3번 박스 안에 보면 자 두 곡선으로 쌓인 면적 우리가 알듯이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절대값에서 적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보인다. 그치?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y축 사이의 넓이는 잠깐 놔두고 나중에 할 거고 같은 면적에 대한 얘기가 왜 안 나오지? 넓이의 특별한 공식부터 나오네. 교재 순서가 이상하다. 어디로 가냐면 저기 426쪽으로 나오지. 내 책만 순서가 이상한가? 너네도 순서가 쟤랑 똑같이 돼 있죠? 426쪽에 보면 두 도형은 넓이가 같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따로따로 적분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냥 구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적분되면 얼마 된다? 0 된다. 그치? 그 조건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거기 그냥 표시만 해놓으세요. 특별히 뭐 적을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정적분들의 계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산수를 조금 하고 적분을 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부터 봅시다. 자, 3차함수 fx가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함수 gx가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고 하나만 정리해보자. 거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쪽으로 410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할 때 있잖아, 얘들아. 결국에는 두 함수의 빼기 함수가 정의된다, 그치? 그럼 결국 여기 S에서 T까지 면적, S와 T 두 곡선 둘러싸인 면적 계산할 거면 인테그랄의 구명이 A에서 B까지의 fx-gx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마이너스 B 뽑았으니까 fx-gx dx 이렇게 둘 수가 있었고, 그렇죠? 이걸 이제 절대값이어서 계산을 했다라고 치면 우리 이런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인테그랄 그냥 A에서 C까지의 fx-gx의 정적분 결과는 분명히 S-T가 되는 거다, 그쵸? F가 먼저 위에 있고 여기 G가 있고 여기 G가 있고 여기 F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볼까? 이 빼기 함수도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잖아. 지금 보면 fx가 3차고 gx가 지금 예를 들어 2차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둘을 빼면 그 빼기 함수인 hx도 반드시 몇 차 함수일까? 그렇지.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사실 접근한다는 의미야.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들이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가 이 함수값 hx가 0 되는 곳이다. 그치? 한마디로 ha도 0이고 hb도 0이고 hc도 분명히 얼마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나의 3차 함수 hx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그린다 치면 a에서 절편, b에서 절편, c에서 절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fx-gx를 hx로 뒀다는 말은 자, 임의의 순간에서 요만큼의 함수값의 길이를 그대로 여기 x축에다가 x축을 기준으로 이 높이를 기록하고 그리겠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했니? 그럼 여기에 그래프 ABC에 대해서 h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쨌건 간에 요면 쪽도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S가 될 수밖에 없어. 요면 쪽도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T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굳이 두 곡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릴 필요 있을까? 없어. 빼기 함수에 대한 이 x축과의 관계성을 조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지금 두 곡선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할 때도 꼭 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대응되는 마이너스 x를 꼼꼼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둘의 교점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 풀 때 분명히 빼기 함수식이 생길 거거든. 그 빼기 함수식에서 생기는 면적을 누구 축 기준으로 그린 다음에 그렇지, x축 기준으로 그린 다음에 적분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넘어가면서 빠지면 fx-gx라는 함수식을 x30-4x를 플러스 3x가 되고 다행히 1수분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나의 빼기 함수는 분명히 0과 1과 3에서 교점이 생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삼차함수로 그려지겠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라는 게 사실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3차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그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넣었을 때 분명히 여기 교점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0이고 두 번째 게 1이고 여기가 얼마나 되니까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위치 관계를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이 x축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요면적이었으면 요면적이었으니까 이것도 계산해도 된다는 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시면 돼요. 알겠시겠어요? 그러면 적분의 결과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또 이거 뭐 뺄 필요가 없잖아. 여기 빼기 함수식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 식을 정적분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똑같은 함수식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양의 면적일까 음의 면적일까? 음의 면적일 거니까 이거 절대값이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 그냥 한 종류로 쓰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맥락의 흐름에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를 거기에다가 필기하세요. 그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 쪽에다 거기 내용이 너무 화석하잖아. 그지?
별 내용 너무 없잖아. 그래서 거기 410페이지에 그 그림이랑 이 hx 그래프에 대한 관계성 장면을 조금 미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지? 이제 계산을 안 해도 되게 특정 도형사의 면적은 넓이 공식이 있어요. 그걸 증명을 하고 앞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그림의 상황부터 이해를 좀 하고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0,0에서 뚫접하는 3차함수 그래프고요. 여기가 변곡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1,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3차함수가 둘러싸인 면적은 이렇게 부호변화 없이 한 군데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물론 1,1에서의 접선을 방정식 구하면 f'x가 3x 제곱이 될 거니까 얘 기울기가 3이라서 y는 3x에 자 1,2 지나려면 뒤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또 다른 요점을 찾은 다음에 접근을 했어도 당연히 잘 풀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접선이랑 3차함수의 관계가 나오면 비율관계도 쓸 수가 있다, 그치? 여기가 현재 변곡이고요. 여기가 접하는 지점이고, 오랜만에 나죠. 그럼 얘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시키는 이 부분은 이 변곡이랑 서로 대칭성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 될 거고? 마이너스. 그치? 그럼 다시 뚫는 지점은 3분대인데 여기는 그렇지, 마이너스 1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네. 그럼 우리 어차피 빼기 함수 접근할 거잖아, 그치? 그럼 fx에서 여기는 이 1차함수 gx를 뺀 식은, 자, 이 식이 없다 치더라도 분명히 최고차함 계수는 1이고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어요.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될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성실히 접근을 했을 겁니다. 전개를 해서. 그렇게 계산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야. 이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과 정적분의 관계를 볼 거거든. 안 찍고 있다. 찍고 있네. 뭐야? 찍어. 이거 눌렀어? 언제 눌렀지? 본능이 무섭네. 이제 습관이 됐나봐. 자, 도형의 이동과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도형을 평행으로 시켜도 모양이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치? 그래서 정적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함수 fx가 물론 이 내용이 여기서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앞으로 요가서에서는 앞에 정적분 함수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 기억이 있을 건데 어떻게 쓰는지 쌤이랑 같이 봅시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요. 그럼 지금 요 면적 S를 나타내는 정적분의 결과는 A에서 B까지 fx, dx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항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더라도 면적은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죠. 안 변하죠. 그럼 이동된 함수식은 어떻게 돼요? f의 x-n이 됐고, 대신에 구간은 그대로 더해지니까 a 플러스 n부터 왜 이렇게 넓이가 다르냐? b 플러스 n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요 면적도 뭐가 될 거니까? s가 될 거니까 정적분에 대한 평행이동이 가능함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이 정적분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간은 그대로 좌표가 더해지는 거니까 구간 쪽에는 그냥 더해지는 게 맞고요. 함수는 함수식이 이동하는 거니까 부호변화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얘가 f의 x-m에 dx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럼 y축 평행이동은 크게 의미는 없고 아래쪽에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더해진다는 생각을 책 보면서 아마 잘 정리를 했을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자. 전개하기가 너무 싫거든? 그럼 사실 얘는 지금 빼기 함수식의 의미로 본다 치면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뚫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그려진 3차 함수의 정적분인 거야. 여기. 얘를 정리하기가 싫었던 거야. 그럼 얘를 x제곱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함수식을 가장 간단히 만들려면 이걸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무슨 일만큼? 그치, 마일만큼 평행이동해서 접근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 나는 접근 구간도 예뻐지고 함수식도 간단해지지 않겠어? 이해하겠니?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후반부에서 뭐부터 뭐까지 가야 되고요? 그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가야 되고 함수도 단순해지죠. 누구 제곱에? x제곱에? 그치, 여기 x 플러스 들어갈 거니까 x 플러스 3 되면서 전개도 간다는 거죠. 이 계산이 훨씬 유리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일반화해서 만들어진 게 넓이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할 거고 증명을 할 거고 일단 정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러 가봅시다. 자, 이거 정리하면 x 상승에 플러스 3x 제곱되고 자,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x 4승 플러스 x 3승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상부터 0까지 적분을 할게요. 빵 넣으면 어차피 빵일 거니까 자, 0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서 4분의 81 생겼을 거고 다시 그대로 마이너스에 27 생기면서 요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8이 될 거니까 뚜룩뚜룩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에 분모에 4 생기고 그 앞에 뺄셈이 있으니까 답은 4분의 몇이 나온다? 27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느낌의 정적분의 계산과 평행이동의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 만약에 나오는 거면 인테그랄 2에서 4까지의 x-2의 상승의 정적분이 나왔어. 물론 얘는 그냥 적분을 해도 돼요. x-2의 상승의 정적분은 자, 1차식의 거듭제곱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ax 더하기 b에 n제곱에 대한 미분이 범위분 속미분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얘가 n에 ax 더하기 b에 n-1 곱하기 a 속미분 이렇게 계산이 됐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이런 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도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를 정적분하면 왠지 건미분 속미분하듯이 겉에 있는 함수를 적분한 느낌이겠죠. 어떤 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얘는 분명히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을 뭐에서 생길 거니까? 미분에서 생길 거거든. 맞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지금 n 플러스 1 곱해질 거니까 자, 우리 적분하듯이 n 플러스 1분의 1이 생기는 거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얘 미분하면 얘가 생길까? 안 생긴다. 그치? 뭐가 더 곱해지지? a가 더 곱해지겠죠. 내려오면서 얘를 미분해보면 내려오면서 날아갈 거고 예를 들어 ax 더하기 b에 n은 생기고 생기면 a가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a가 필요 없으니까 양쪽에서 이 a를 나누어도 좋다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 1차식의 합성된 거듭제곱의 형태는 이 거미분 속미분의 형태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분할 때는 속미분이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적분할 때는 반대 과정이니까 이 속미분이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 부시를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그냥 적분해도 돼. 그냥 적분하게 되면 몇 분의 몇에? 그렇죠. 4분의 1에 x-2 전체 몇 승에? 4승에. 근데 이거 속미분이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그쵸. 그럼 1분의 1이니까 생략되는 게 맞고 그럼 얘를 지금 2에서 4까지 이렇게 적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아니면 이 적분 구간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이동해도 될까? 평행이동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2에서 필적하는 3차 함수 그랬는데 얘를 2에서 4까지 적분할 거야. 별로잖아. 그치?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그치?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0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치? 0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이 함수식은 x제곱에 dx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밑에 게 압도적으로 편하겠다. 그치? 그래서 피적분 함수도 간단히 만들고 구간도 간단히 만드는 게 좋습니다. 평행이동을 이렇게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수투에서는 평행이동을 활용하는 부분이 고작 계산이지만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얘를 이제 치환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지금 미리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쌤이랑 이런 얘기에 적분과 이런 평행이동에 대한 관계성들,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는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자. 예시를 풀면서 사람들을 좀 더 확장해서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함수 fx가 x제곱에 너무 공식이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고 주어져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면적의 비가 1대 2일 때 상수 p를 구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s고 여기가 2s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y축과 x축, 그 다음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s라고 두고 그 다음에 x축과 여기는 이차함수 둘러싸인 면적을 그 2배가 되는 2가 되도록 그래프 상황을 표현을 한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상수 p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 같다는 것을 해석을 빨리 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면적이 2배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절편이 정해져야 되는데 높이 값 때문에 절편이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안 정해지네. 그러면 알파랑 베타로 두고 가자는 얘기일까?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p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개의 끈을 알파랑 베타로 둔 다음에 그럼 0에서 알파까지 여기는 이차함수식을 적분한 결과치랑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다시 적분한 결과치는 분명히 요 면적이 2배고 부호가 다를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곱하면 2를 곱하면 같아진다는 걸 계산하려니까 끔찍하죠. 그치? 끔찍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아는 것 같아. 이차함수 무슨 성이 있습니까? 대칭성이 있죠. 우리 넓이가 같은 걸 좋아하잖아. 1대1보다는. 그치? 그럼 여기 축의 방정식이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2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S가 되는 거니. 그럼 적분 구간과 면적이 같아지는 곳이 명확히 적분이가 됐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버리냐? 그치?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주어진 함수를 적분해서 된다레스 됐다. 0된다를 써서 P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활용성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함수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분을 어떻게 녹여낼지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계산을 깔끔하게 한번 하다 치면 얘가 3분의 1x의 상승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px가 되는 거고 그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3분의 8에 마이너스에 2, 4, 8에 다시 플러스 2p가 0이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2p는 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4 빠지면서 3분의 16이 될 거니까 p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구나? 3분의 8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하자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줄 테니까 얘 직접 풀어봅시다. 자, 4번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 함수 그래프 함수식이 y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일 때 얘는 절편이 명확히 주어졌다. 그쵸? 자, 이 그래프에서 먼저 0에서 여기 1까지 둘러싸인 면적이랑 1에서 4까지 둘러싸인 면적이랑 그 다음에 다시 4에서 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K라는 부분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S3라고 들을게요. 자, 그런데 이때 얘가 하는 얘기가 이 S1과 S2와 S3가 등차 수열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때 우리한테 0에서 k까지의 fx의 dx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일일이 한 단 한 단 S1, S2를 계산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함수 결정됐고 0에서 1까지 구간 결정됐으니까 얘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산할 수 있는 면적. S2도 계산할 수 있는 면적. 쌤 그럼 저 등차수를 두 항 알았으니까 세 번째 항도 알 수 있으니 자, 이 둘을 계산한 다음에 공차 계산해서 거기 공차를 넣어가지고 S3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을 거예요. 라는 것은 삶이 매우 피곤해지는 일이다. 그쵸? 첫 번째, 등차수열을 만든다 그러니 그 항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얘기인 거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S1과 S2의 합이 반드시 S1과 S3의 합이 반드시 S2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치? 그럼 이 S2가 S1 더하기 S3구나 라는 생각 하나 해놓고 자,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정적분하는 게 0에서 K까지 그냥 한 번에 쭉 계산을 안 했대. 그럼 S1과 S3는 플러스로 나오지만 누구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그치? S2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뭐야? 그럼 너는 그냥 이 S2가 되니 뭘 찾으라는 문제였다? S2를 찾으라는 문제였다. 그쵸? 그럼 굳이 열심히 다른 구간에 접근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할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한다? 그렇죠. 1에서 4까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이제 그대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물론 무슨 이동해도 간단해지긴 할까? 평행 이동해도 간단해지긴 할 거야. 그리고 일단 때려 박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치? 계산이 복잡할 거니까 접근은 무조건. 자, 그럼 요거 3분의 1x의 상승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자, 얘를 그대로 1에서 4까지 해주면 3분의 1에 4의 상승에서 1의 상승 빼는 거니까 63. 자, 마이너스 2분의 5에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5. 자, 다시 플러스 4 곱하기 구간의 길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거. 자,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21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75가 될 거고 자, 플러스의 12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두 개 계산해서 33 마이너스 2분의 75가 되니 자,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얘가 66이죠. 얼마가 되냐면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의미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양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부호 바꿔서 몇 분의 몇이가 되겠다? 2분의 9라 주겠다. 자, 앞 시간에는 일일이 계산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뒷 시간에는 이 면적을 쉽게 구하는 공식들의 셈이랑 증명을 할 거고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과 쓰지 못하는 상황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식들 증명해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여도 되는 넓이와 면적 관계 접근 관계들을 좀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자, 이게 물론 공식 안 써도 돼. 안 써도 그냥 직접 접근하면 되거든. 근데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딱 몇 명밖에 없을 거야. 그 중에 내가 포함된 거. 알겠죠? 그래서 먼저 얘기가 있거든요. 이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죠. 자, 먼저 직선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1차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나의 2차 함수의 절편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로 정해진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fx의 일반화된 함수의 표현은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렇게 x축이랑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 s가 이 알파와 베타랑 2차 함수의 최고차원 계수를 통해서 빨리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사실 이 s를 접근을 하려면 표현을 하려면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에 대한 정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쵸? 이렇게 전부 틀리지. 플러스 s가 아니라 얘는 무슨 s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s가 되는 거. 그럼 이거 접근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절편하는데 간단히 어디로 맞추냐면 0으로 맞춥니다. 평행이동시켜서.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전부 다 알파만큼씩 평행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만큼씩 평행이동하게 되면 절편은 0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몇 빼기 뭐가 생길까요? 베타 빼기 알파가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평행 공식의 함수의 정적분 결과랑도 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내가 적분할 시는 이렇게 바뀌죠. A의 인테그랄 자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가 될 거고 나의 2차 함수식에서 A는 뻔했으니까 절편 X에다가 그대로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기면서 dx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계속 보기가 별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까도 치환했듯이 여기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그냥 하나의 너의 함수의 절편과 절편 사이에 폭으로서 생각하면서 K로 치환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도 그냥 K로 간단히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내가 적분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A 인테그랄 0에서 K까지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KX 되겠죠.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그치? 자 정리해서 3분의 1x 상승이니까 k 집어넣으면 3분의 1k 상승에 마이너스 2분의 1k 제곱에다가 k 들어가니까 총 세제곱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6분의 1k의 상승이 될 거고 거기 양변에 지금 a가 곱해진 값이 생길 거다라는 거. 근데 얘는 플러스 s가 아니라 무슨 s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s지.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어차피 면적 만들 거니까 여기는 이 식에다 그냥 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플러스 s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얘는 6분의 a에 자 k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얘의 상승에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고 절대값의 의미가 있는 대상한테만 절대값을 줍시다. 6은 어차피 양수니까 필요할 수 없어요. 없어요.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아래로 블록할 수 있고 어떻게 블록한 것도 위로 블록한 것도 따지고 그래서 그럼 얘는 6분의 절대값이 되고 베타에서 알파 빼는 값은 분명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기로 디제를 빼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x축이랑 이차함수가 둘러싸인 면적이 이렇게 절편과 절편까지의 간격이라면 무조건 s는 이렇게 쉽게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여기 있는 폭의 세제곱을 적분을 하겠다는 느낌. 그럼 여기 있는 이 차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2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 함수 생기는 걸까? 3차 함수 생기는 거니까 3차식이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그럼 이 정적분의 결과가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정적분의 결과치에 절대값을 씌우는 건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의 2차 함수가 x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1차 함수랑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죠? 여기 지금 너네들의 요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 치면 내가 이 면적 x를 표현할 때 정적분의 표현은 인테그랄의 알파에서 베타까지 fx-gx의 정적분에다가 무슨 값을 씌우면 되는 거지?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럼 이 fx-gx의 함수식의 작성이 최고차항 개수 a인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식일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적분이라는 느낌이 어떤 게 아니라 완전히 식의 구조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걸 적분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안 돼. 그래서 직선과 2차 함수를 둘러싼 이 면적도 그래도 똑같이 공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가능할까? 2차 함수랑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되고 이 두 함수에서 빼기 함수식은 분명히 무슨 분에 대해서 표현될 거니까 인수분에 대해서 표현될 거니까 2차식이라서 그래. 2차와 2차의 관계 알겠죠? 3차가 아닌 2차와 1차, 2차와 2차의 관계 인수분해는 모든 식들의 정적분이 이렇게 된다고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대신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어떻게 될까? 조금 달라지겠죠. 그럼 얘는 지금 정적분하는 결과가 f에서 gx를 뺀 게 결국 최고차항의 차로 드러날 거니까 얘는 a-b의 x-알파의 x-베타를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는 결과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고 그럼 현재 달라진 적분은 이 최고차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a 대신에 a-b에 무슨 값이 들어간다? 그렇지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면적 s는 6분의 절대값 a-b의 베타-알파의 상식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있잖아. 그 2차 함수 있었을 때 여기 S2 구하는 거 있었지. 1에서 4까지 오나? 1에서 5까지 오나? 1에서 5까지 오나? 그럼 요 면적 계산할 때도 얘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었으니까 이 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분에? 6분의
6분의 1 곱하기 폭이 얼마기 때문에 4기 때문에 그냥 4에서 이렇게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자 그대로 2 하나 날라가면서 이거 64니까 자 절반하면 32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빨리 하고 싶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자 2차 함수랑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x축 다시 2차 함수랑 2차 함수까지도 자 모조리 이런 적분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꼭꼭 담아 놓으시고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당연히 다른 사항들이 확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무슨 이동을 잘 이용한다. 그렇지? 평행 이동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네가 2차 함수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3차 함수와의 관계성에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대신에 3차 함수는 자, 누구랑만 그 관계가 적용이 되냐면 접선과만 그 관계가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상황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 나의 3차 함수가 x축을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는 지점에서 접하고 있는 요면적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3차 함수식을 y는 a에 x3수 없어졌죠 라고 본다 치면 이 면적은 분명히 인테그랄의 a에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잠깐만 이렇게 보면 조금 불편하겠네. 알파를 접하는 인수 만듭시다. 그게 0을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증명도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요면적 x를 가져갑니다. fx의 최고차 함수는 편의상 k로 갈게요. 여기 알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얘의 정적분이 얼마나? 이 면적을 나타내는 정적분 알파에서 베타까지 k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dx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무슨 값 씌우겠다? 그렇지, 절대값 씌우겠다. 그럼 이거 증명도 할 수 있겠다. 그쵸? 무슨 이동 시켜서? 너네 차례죠. 유도해보세요. 자, x축으로 알파만큼,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 한다 됐죠? 왼쪽으로 알파만큼 하면서 절편이 이제 0이랑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3차함수로 접근할 시기 k는 밖으로 빼주고 자, 0에서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그대로 x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할 건데 이것도 k 썼네? l이라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l에 dx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4분의 1x 4승으로 접근해보고 자, 마이너스 l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에 lx에 3승으로 접근되면서 자, 0에서 l까지 넣어주면 얘가 4분의 1l에 4승에 3분의 1l에 4승 될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l에 4승 될 것이고 거기 어차피 무슨 값 줄 거니까 절대값 줄 거 같았지. 자, 그리고 몇 배 되냐면 k배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됐나요? k 절대값 씌워야지. 자, 그럼 이제 요 요소에서 판단할 것은 12는 그대로 빠져나올 거고 마이너스 0이 없다 그렇지. k에는 최고차항 계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이라는 것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에 4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3차의 접근 결과니까 이 폭에 대해서 몇 번 더했죠? 4번 더했죠. 그래서 구조는 얘랑 똑같아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있어요. 차의 폭의 세제곱. 얘는 분모가 대신에 12로 바꿨을 뿐이고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을 주고 폭의 몇 승이다? 4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차 함수는 가능한 게 무슨 선일 때밖에 없을까? 접선일 때. 그 이유도 절편이 몇 종류만 생겨야? 2종류만 생겨야 우리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다른 넓이 공식은 없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가봅시다. 지워내죠. 이제 증명했으니까 쓸 거야. 자, 이렇게 내용 정리가 잘 되고 나면 뭐 크게 어려운 계산들은 이제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간단한 계산들 좀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36이다. 상수의 값을 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빠르게 정할 수 있겠다. 그쵸? 접근하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럼 그대로 몇 분의
6분의 최고차계수 1에 폭 A의 상승이 36이다 그러면 A가 얼마일 수밖에? 6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됐죠? 된 거. A 세제곱이. 응. A 세제곱. 이 6분의 곱하기 A 세제곱이 36이니까 유명하면 6의 성질. A는 6. A는 양수. 됐나요? 얘기해보자. 얘는 절대 너 명확한 거잖아. 너가 이것도 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둘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나한테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에 dx가 나온다. 이 정적분 가지고 계산을 하래. 첫 번째 방법은 이거 직접 적분을 해가지고 분계수 관계를 쓸 수는 있긴 하겠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어떻게 될까? 복잡해지겠다, 그죠? 그럼 뭔가 방정식의 부분이 나와 있고 이 이차수 그대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다? 그럼 그래프의 상황이 떠오른다, 그죠? 그럼 저기는 이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절편 그려져야 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니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 면적에 대한 적분의 부호가 바뀐 버전이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이 폭의 계산, 이 넓이의 계산 몇 분? 6분의 최고차원 계산이요? 1.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쌤 모르는데요? 이건 분계수 관계로 풀어야지. 이거에 들어간 3승을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두 분의 뭐가 계산되어야 됩니까? 차가 계산돼야 되고 이 결과에다가 뭐가 붙이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은 얼마예요? 6 곱은 3이니까 두 분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합의 제곱은요? 30 마이너스 4배에서 12 그러면 얼마일 겁니까? 24고 베타에서 알파 뺀 건 양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몇 루트 몇이다? 2루트 6이다. 그럼 얘는 3번 곱한 거니까 2번 곱한 거 적어주고 3번째 곱한 거 한 번 더 적고 마이너스 6이 되게 이렇게 계산해도 편리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일일이 접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져가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보자. 자, 이렇게 그려진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여기에 원점 지나면서 길게 m 직선 y는 mx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서 이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얼마나 되게 만들고 싶냐면 자, 얘의 넓이가 2분의 9가 되도록 하는 0보다 큰 m값을 구하죠.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것도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사이에 면적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x 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두 개 연립하면 0은 자명하고 마이너스 mx 될 거니까 얘가 0 된다고. 여기 x 절편은 얼마? 여기 그쪽 절편은? 그렇죠. m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빨리 면적 계산하러 가야죠. 몇 분의? 6분의 어쩔 최고차함계수 1에 m 플러스 1을 상승하면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 자, 2 날려주고 나면 3이 될 거니까 넘어가면서 m 플러스 2의 상승이 몇이냐? 27. 그러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3이 되려면 m 값은 얼마? 1인 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빨리 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하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머지 문항이 조금 있는데 쌤이 문제 하나만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자, 계산 연습은 같이 했으니 생각하는 건 스스로 해볼까요? 자, 나한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줄 거예요. 이 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y는 x를 쭉 그었더니 당연히 교점이 생기겠다, 그쵸? 그래서 두 부분을 나뉘는데 위에 있는 부분을 S1, 아래에 있는 부분을 S2라고 얘기를 하겠대. 이때 S1과 S2의 값을 각각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어요. 시작해볼까요? 쟤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험 뭐 붙여놓고 학부시험 시간인데 수원시험, 수투시험 먹으면 좀 학부시험 먹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치. 그러니까 그치. 정적분은 그 마인드가 중요해. 구하기 쉬운 면적들을 계속 찾아나가서 나서고 애를 써야 돼.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개념이긴 한데 그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끊고 건져라. 상관없지? 뭐. 자, 그럼 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5니까 S1 더하기 S2를 빨리 계산해보면 6분의 제곱창 계수 2에 자,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자, 8분의 125 약분되면 이렇게 크게 나왔니? 24분의 125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S1 찾기 위해서 Y는 XY 교점 찾는 거니까 X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0이고 여기 교점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네요. 그쵸? 그럼 S1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6분의 다시 절대값 줄 거니까 2에 자, 폭이 2가 되는 거니까 자, 2의 상승을 곱하면서 자, 계산해보면 3분의 결국에는 8이 된다.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S2도 계산해야 되니까 S2는 요 면적에서 얘 빼면 되기 때문에 24분의 125 마이너스 자, 그대로 8 곱할 거니까 24분의 64 빼주면 24분의 6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끝? 그냥 이렇게 간단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요 얘기도 하나 더 하고 갑시다. 30분 지났네. 요것만 하고 집에 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 되어 있는데 자,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 면적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원점을 지난 직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삼각형이랑 사각형 넓이 이등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을 둘러싼 면적도 이등분 하고 싶은 거야. 그때 기울기가 궁금하대. 자, 그 기울기 m이 정해질 때 그런 상수m에 대해서 자, 우리한테 1-m의 전체 세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확인하고 볼까? 자, 아래쪽 면적은 접근하기가 쉬운 면적, 불편한 면적. 불편한 면적. 그럼 일단 전체 면적은 구하기가 쉬운 면적이다. 그렇죠? 그럼 요 면적이랑 위쪽에 있는 부분의 면적의 관계를 보자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럼 이 분홍색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몇 분의 몇에? 6분의 1에 폭이 1이니까 1의 상승해서 6분의 1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이 면적이 12분의 1 되게 하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 교점 x좌표를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x는 0 되는 거니까 하나는 0이고 0 약분하고 나면 여기 교점좌표가 뭐가 된다? 1-x. 왜 1-m의 세제곱이 나왔는지 알겠다. 그렇지? 그럼 몇 분의 몇에? 6분의 다시 1에 폭의 세제곱을 한 값이 몇 분의 몇이다? 12분의 1이다. 그래서 m 값은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을 계산하고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만 해보자. 만약에 내가 이 면적에 대한 지금 관계식이나 공식들을 모르는 상태라면 실제로 적분해서 이 면적이 12분의 1 된다는 계산하면서 n값을 구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지 않겠니? 매우 심히. 그 안에서 심지어 1-m의 몇 승도 찾아야 돼? 3승도 찾아야 돼.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는지 언제 쓸 수 없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익숙해질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 정적분이랑 지금 나중에 그 3차원의 비율관계를 쌤 연결시켜 줄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계산하는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우는 시험 치고 나서 본 거야. 그치? 시험 기간 다 끝나고. 그때도 여유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뭐, 지우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민서는 그리고 정적분을 그럼 화요일까지 내일 2시 반까지 오면 집에 역함수 넓이 아까 다 배웠네? 4, 3, 4까지 풀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없네. 설명만 나와.
쭉 읽어보면서 계산 연습 쭉 한번 해볼까요? 터프 어차피 한 3-4문제 정도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요거에서 면적 관계를 조금 공부를 해서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